질문 6번 6번 네, 영역 1, 3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 주머니에서 공을 그냥 세 개를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닙니다. 꺼내서 보고 넣고 다시 꺼내서 보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같아. 그러니까 중복이 됩니다. 그죠? 중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분의 BC가 정수가 되도록 이니까 분모가 당연히 기준이겠죠. 그래서 분모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A가 0, 1, 2는 없을 테니까 1부터 한번 해보자. A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BC가 그냥 이제 어떤 걸 넣어도 다 정수일 거 아니야. 그지? 분모가 1이니까. 그러면 BC, B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4가지, C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래서 16가지가 되는 거죠. 얘는 계산이 제일 쉽고. 두 번째로 A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A가 2라고 하면 2분의 BC잖아. 이렇게 해서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2가 들어가거나 또는 0 들어가도 되지. 0은 어차피 0으로 다 만들어버리니까 정수잖아. 2 또는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2 또는 0이 들어가야 된다를 계산하려면 2일 때랑 0일 때랑 뭐 그거 하는 거보다는 둘 다 홀수일 때를 빼는 게 낫겠지. 그래서 둘 다 홀수일 때를 뺍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6가지, 4가지 해서 16가지인데 그 중에 둘 다 홀수면은 홀수는 1, 3이니까 1, 3, 1, 3 두 가지 해서 4가지. 따라오나? 세 번째로 가면 그쵸? A가 3이라고 하면 이제 3분의 BC인데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0 아니면 3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사실 이거 조건이랑 똑같단 말이야. 0 아니면 3이 있다. 얘는 0 아니면 2가 있다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이 얘랑 똑같아. 그러면 0 아니면 3이 있어야 되니까 1하고 2로만 이루어진 녀석을 빼면 되죠. 그래서 전체 16거에서 1하고 2니까 2개 그래서 4개 하면은 12개. 마지막으로 얘 끝났구나.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7번 최단거리가 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모든 그거의 값을 구하라. 7번에 거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 요렇게 하고 얘가 요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여기에 여기서 적히는 숫자와 여기 적히는 숫자는 똑같지 어차피.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는 같은 숫자잖아. 그래서 얘를 굳이 하나를 저렇게 찍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저 꼭지점 2개를 붙여도 무방하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꼭지점 2개를 붙여도 무방하지. 오케이. 원래는 찍 하고 이제 약간 이만큼 내려와서 시작하는데 거기 어차피 그 숫자랑 그 숫자가 똑같아서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와 그 다음에 3개 찹시다. 숫자 한번 적어보자. 1, 2 그러면 이게 2가 다 퍼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4하고 6일 거고 6일 거고 12일 거고 여기서는 12가 다 퍼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24, 36, 48이고 36, 48이고 72에다가 110, 120에다가 120일 거니까 240이겠다 정도려나? 얘는 이제 생긴 게 좀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만큼 가는 게 얼마냐면 한 칸이니까 저거는 2팩토리얼 해서 오른쪽 하나 아래로 하나 그거 줄 세우는 거니까 2팩토리얼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둘 아래로 둘이잖아. 그래서 4팩에 2팩 2팩이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셋, 아래로 셋이잖아. 그래서 6팩에 3팩 3팩으로 계산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 아까워라. 다행히 안 깨졌네 이거. 다음이요. 9번. 저 녀석의 그걸 봐라 입니다. 9번도 한번 봅시다. 얘가 4칸에서 칸. 라이트. 여기서 봐봐. PQRS가 이렇게 찍하고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사실 얘들 여기 붙여도 상관없지. 어차피 이 점에 있는 경우의 수나 여기 하나 나와서의 경우의 수는 똑같지 않아. 헷갈리라고 밖으로 하나 빼놓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 붙여버립시다. 그럼 이제 두 군데를 반강해서 B로 가야 돼. 그래서 한번 가보자. 첫 번째로 우와. 자, 2분의 4. 그러면 해봐야 6가지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한번 봅시다.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P 가는 경우 한 가지, P에서 Q로 가는 거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합시다. 왜냐면 여기 숫자를 뭐 매번 적을 수는 없잖아. 여기가 왼쪽으로 4칸, 밑으로 2칸이니까 6팩에 4팩, 2팩이죠. 두 번째로 이거 6개까지 적어야 되니까 숫자로 하죠. 이렇게. 두 번째로 APQ는 했으니까 P, R, B로 한번 가봅시다. AP, RB는 A에서 P까지 가는 거 한 가지, P에서 R까지 가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5팩에 4팩이죠? 왼쪽으로 4칸, 아래로 1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것을 좀 찾아주면 그 다음은 좀 편하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한번 해보자. A에서 P, S, B를 가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경우의 수는 A에서 P까지 가는 거 하나, P에서 S까지 가는 거 하나, 이 S에서 B까지 가는 거 하나. 한 가지겠지. 네 번째로 가보면 순서가 AQ, R, B일 때 A에서 Q까지 가는 거가 5팩에 4팩이죠. 4칸 한 칸이니까 Q에서 B까지 가는 게 Q에서 R까지 가는 거 한 가지고 R에서 B까지 가는 게 똑같죠. 5팩에 4팩. 그 다음 5번이 여기 나가죠. 5번이 AQS SB. A에서 Q까지 가는 거 500에 4팩, Q에서 S 가는 거 하나, S에서 B까지 가는 거 하나, 마지막 6가지는 ARSB지. ARSB. 그러면 A에서 R까지 가는 게 6팩에 4팩 2팩, R에서 S 가는 거 하나, S에서 B까지 가는 거 하나.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귀찮지만 뭐 6개 정도는 할만하지 않을까. 그래요. 14번. 자, 양의 정수 중 짝수인 XYG에 대하여 순서상 XYG의 개수를 구하라 입니다. 양의 정수 중 짝수라고 했죠. X랑 Y, G는 양의 정수이면서 짝수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X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양의 정수면서 짝수래. 그러니까 짝수는 2에 X 프라임 같은 걸로 쓸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뭘로 맞출 거냐면 여기 이제 세로 잡는 x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맞출 거거든. 얘가 0 집어넣었을 때는 x가 0부터 시작이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양의 정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었을 때도 얘는 2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맞지? x는 양의 정수면 선착수니까 x를 0부터 시작하더라도 x 프라임을 0부터 시작하더라도 이 x는 2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x 프라임에 0 집어넣어도 x는 2부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x 프라임에 0,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2, 4, 6, 8 나오겠지. 그러면 다 같은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시면 육이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여기서 얘네들 이제 다 맞췄잖아. x 프라임은 0보다, 제가 요거 할 때 이제 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맞추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편안하게 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나? 또 있으시면 이야기 해보세요. 그럼 2주는 끝났나요? 좋아요. 2주는 마무리. 여러분 이거 내실 때 그거 오답은 좀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풀이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세모 딱 쳐가지고 제출해주세요. 3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다들 3주는 쉬워서 그런지 빨리 지나갔구나. 8번이에요. 근데 제가 풀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던데 어떤 게 문제였을까? 한번 봅시다. PA. 자, 얘는 당연하죠. A가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확률은 0에서 1까지. A가 어떤 사건으로 지정이 될지를 알 수 없으니까 분사건에서부터 전사건까지 다 가능하겠죠. 이어들어 가 보시면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이거 2지.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면 A가 0에서 1까지, B도 0에서 1까지. 그럼 합한 거는 2까지가 될 거고 최소는 0일 테니까 0에서 2까지가 맞죠. 지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 잘 봐라. PA 더하기 PB가 PS라는 것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합집합이랑의 차이가 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PA랑 PB를 그냥 더했을 때 그냥 더하면은 만약에 교집합이 있다면은 그 합집합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PA 더하기 PB는 합집합은 아니잖아. 거기서 교집합을 빼줘야 합집합이 되는 건데 그냥 PA랑 PB를 더했는데 전체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집합의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겹치는 거 하나 없고 PA랑 PB 더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되면 PA일 거랑 PB일 확률을 더하면 전체의 확률이 나오는 거지.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S냐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집합을 물어봤다면 음집합이었겠지. 만약에 교집합을 물어봤다면 음집합이었겠죠. 근데 이거 디귿이 틀렸다고. 네? 잠깐만요.
제가 약간 생각을 잘못했네요. 아, 그치. 교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P랑 PB를 더했을 때 1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A가 1, 2, 3, 4고 그걸로 보자면 주사위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1, 2, 3, 4고 B가 1, 2야. 이렇게 하면 P랑 PB를 더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희한하게 전사건이랑 같은 확률이 나오지만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얘가 없다는 거지. 얘가 없다는 거지.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을 빼준다고 해버리면 이제 얘가 날라가면서 이제 얘네들이 같아지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 교집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여서 얘네들이 같다고 해서 A, B를 더해서 전사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8번. 또 있나요? 3주차는 좀 쉬웠나 보다. 그러면 3주차는 이 정도 하고 4주차로 넘어갑시다. 4주차 한번 또 풀어보세요. 자, 질문. 4주차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오. 딱히 없나요? 혹시? 네? 5번. 5번이요? 5번 해봅시다. 총 3명. 적어도 문제죠. 남녀를 적어도 한 명씩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니까 전체에서 아닌 걸 뺄 거야. 남녀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게 아닌 것은 남자만이거나 여자만이거나지. 그래서 남자만 또는 여자만. 이걸 뺄 거예요. 전체는 그러면 13명 중에 3명 뽑는 거여서 남자만은 8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그 다음에 여자만은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이거 하면 되겠는데? 확률을 구하시오나? 그러면 확률은 이렇게 봐야겠고 전체가 1이고 확률은 10점 13이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여기다.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나? 뭐야? 어떻게 된 일이지? 143 중에 처음 맞아요. 예? 처음 맞아요. 뭐가 맞아요? 네. 이 식은 맞다고요? 네, 다 맞다. 다 맞다고요? 네, 저기 143분의 14? 저기 약분인데. 아, 약분 되네. 아, 11이 더 있구나. 제가 약분을 못해. 11이 있구나. 아, 오케이. 저기는 여기 뭔가 있네. 아. 자, 또요. 6번.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최대 공약수가 홀수의 확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 최종 약수가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은근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A하고 B가 그냥 짝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와도 최종 약수가 홀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홀수가 나오고 홀수여도 최종 약수가 홀수일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이것도 가능한 홀적도 이렇게 됐을 때도 최종 약수가 홀수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 셋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짝짝을 해버리면 짝짝이라는 말은 둘 다 2는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 공약수를 하면 공약수에는 2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짝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하면 확실히 짝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 3개 하는 거보다 전체에서 짝짝을 빼주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전체는 1에서 36분에 짝수라고 하면은 3 곱하기 3이겠지. 그래서 4분의 3이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또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가면 좀 어려워요. 최대 공약수가 홀수일 때니까 1일 때, 뭐 3일 때 이렇게 가버리면 조금 생각이 더 복잡할 수 있어. 그쪽으로 가면 좀 복잡해지고 그렇게 가는 게 더 쉽습니다. 또요. 이런 단가? 질문이 더 없는 듯하니 클리닉 1월 클리닉 정산은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로 하고 2월 클리닉은 설 끝나고 와서 뭐 한번 정산을 한번 할까? 그렇게 하고요. 이번 주는 설이 있는 주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없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저 고향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조교쌤들도 그 설을 세셔야 되니까 아무튼 이번 주는 클리닉이 없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금 또 나가보도록 하자. 좋았어. 해보자. 자, 오늘 할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산 확률 변수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횟수나 개수 아니면 뭐 명수 이런 것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거, 확률 변수가 정확히 하나로 떨어지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변수들이 각각이 하나하나들이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는 뭐 키나 몸무게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수치 같은 것들은 보통 개수나 명수 이런 것처럼 자연수나 정수 단위로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고루고루한 확률 변수를 다루는 것이다.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했을 때 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연속 확률 변수에는 이제 이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짝꿍이 있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녀석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그 이산 확률 변수처럼 며칠 때의 확률 이런 거를 잘 구하지 않고요. px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이렇게 구하지 않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그 하나의 값이라기보다는 다 그 옆에 다다다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 값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해서 범위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키라고 생각을 하면 160대라고 하면 이제 16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겠지. 만약에 키라고 x가 확률 변수가 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160대 1 확률을 한번 구하고 싶다. 키가 160대인 건 몇 프로인지 한번 구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160에서 17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로 표현을 하고요. 범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이제 x 값일 때 이 y 값이 바로 확률이었잖아. 그래서 x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요만큼의 길이가 확률이었고, 그죠? 이렇게 길이가 확률이고 길이가 확률이었는데 여기서는 길이가 확률이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길이가 아니라 이 면적이 확률이 돼요. 이 면적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항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함수는 이 길이들을 다 더하면 1이었겠지만 길이가 확률이었으니까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잖아. 여기는 면적의 확률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 확률 변수가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녀석까지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를 했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전체 넓이를 이렇게 구했을 때 이 넓이가 1이 돼요. 되겠니?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쓰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전체 범위가 1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범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구하면 된다. 요 녀석이 이제 요걸 구해보시면 이제 이 녀석의 면적 얘를 S라고 하면 이제 요 S가 나오는 식 요런 식인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함수랑 다르게 확률 밀도함수는 이렇게 이제 면적을 단위로 하여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었을 때 그만큼의 면적을 확률로 계산을 한다. 됐니? 그래서 이제 거기 고루고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를 보시면 아 저게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요 바로 문제인데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이에요. fx가 다음을 구하여라 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자, y절편이 a고요. 기울기는 2a잖아. 그럼 뭐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직선이니까. 그리고 x값은 0에서 2까지니까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0에서 2까지만 딱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요 넓이를 구해보면 정확히 1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넓이 한번 구해보자. 0 집어넣으면 1고요. 2 집어넣으면 몇 이냐면 여기 2 집어넣으면 5a죠. 자,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높이가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6a가 될 거고 이게 면적이 바로 1 돼야지. 그래서 a가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다 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라 하니까 6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2번 한번 보시면 b x가 0에서 1까지라는 걸 한번 보시면 x를 0에서 1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1이 여기 있잖아. 요만큼의 넓이죠? 그러면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몇이냐면 5a랑 a의 중간쯤 되겠지. 이거 3이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저거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a 더하기 3a 높이는 1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거 4a잖아. 그러니까 2a겠지. 근데 아까 a가 6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이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써먹을 게 딱히 그거밖에 없어요. 전체 넓이가 1이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A, 여기가 B. 자, 한번 해봅시다.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x가 0에서 10까지고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0에서 a까지 했을 때 5분의 2라고 했어. (5분의 2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0에서 a까지라고 하면 요만큼이지. 요만큼이 5분의 2라는 거잖아. 일단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지. 전체 넓이는 밑변이 10, 높이가 b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1 나와야 되죠. 그러면 b가 5분의 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죠. 됐나? 두 번째로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5분의 1에 ab죠. b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집어넣으면 10분의 1a고 얘가 몇이라고? 5분의 1에 5분의 1에 a가 몇이냐면 4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해봐야 뭐 사다리꼴 넓이고 하고 삼각형 넓이고 하는 거 이런 거야 뭐 그죠? 3번 한번 가봅시다. 0에서 8까지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가 답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거 자 여기 뭐죠? 진아 네.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네. 지훈이 너를 보니까 갑자기 그뭐 닮은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얘기 안 해줘요. 네? 왜요? 제가 선대칭이잖아. x는 4대칭이잖아. 알고 계시죠? x는 4대칭입니다. 자, 요거고 두 번째로 이거래요. 2에서 4까지가 3의 3배에 0에서 2까지의 3배래. 그리고 3에서 4까지는 또 주어져 있네. 합시다. x는 4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4를 다 그어놓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전체. 전체는 0에서 8까지야. 그래서 여기 0, 여기 8. 여기 이제 전체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대칭 모양으로 그릴 건데 2에서 4까지랑 0에서 2까지가 이게 0에서 2까지의 3배에서 2에서 4까지라는 걸 보니까 0에서 2까지가 좀 적지, 그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감소하는 모양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0에서 2까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4까지가 16분의 3이라는 게 있는데 3에서 4는 또 요만큼 또 쪼개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도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높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6 여기고, 자 넓이 한번 해보자. 자 3에서 4까지가 16분의 3. 저거 대칭이니까 여기도 16분의 3 됐나? 그 다음 0에서 2까지를 x라고 한번 해보면 이만큼 2에서 4까지는 요까지를 x라고 하면 2에서 4까지는 3x잖아. 얘 3배한 게 2에서 4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4x인데 이 4x는 잘 생각을 해봐. x는 4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이라면 왼쪽과 오른쪽은 정확히 반반이지. 그러면 전체 길이가 1이라면 여기 반은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지. 전체의 절반. 그래서 요만큼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4x가 2분의 1 되는 x는 그러면 8분의 1입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요만큼 x였으니까 여기 8분의 1. 자, 그러면 2에서 4까지는 8분의 3이잖아.
8분의 3인데 16분의 3이니까 여기도 그러면 16분의 3이어야 두 개 더하면 8분의 3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16분의 3, 여기는 8분의 1. 그림 다 그렸다. 5에서 6까지를 구하라. 5에서 6까지 16분의 3이네요. 어때요? 그릴만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거 했다가 못 푸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 확률 밀도함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저거 그림 못 그리잖아. 그래서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막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못 그리는데 그림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확률 밀도함수의 식이 안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식을 줄 생각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식 같은 거를 정확히 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제 넓이를 어떻게 해봐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의 디테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대충 그려 그냥. 알겠죠? 대충 그려가지고 뭐 이제 계단식으로 그려도 됩니다. 편하게. 대신 이제 좌우 대칭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맞춰줘서 그것만 이제 딱 맞게 이제 대충 그려가지고 아, 이 정도 넓이는 얼마겠구나 이렇게 채워가시면 됩니다. 뒤로 갑시다. 4번. fx가 9분의 2x래. 그림 그리자. 아, x가 어디에서 어디? 여기 3까지. 3 집어넣으면 딱 3분의 2. 그럼 이거 넓이가 딱 1 되겠죠.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잖아. 자, 이건데 A가 일어날 확률이 px 2분의 3으로 일정하다. px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에서 2분의 3까지를 한번 해보자. 3의 절반이잖아. 이거 그렇죠? 지은아 이거 얼마냐? 4분의 1이죠. 딱 봐도 이거 4분의 1이지? 닮았잖아. 2대 1이잖아. 아, 1대 2잖아. 넓이는 그러면 1대 4일 거 아니야. 4대 1이잖아. 그러면 4분의 1이지. 아, 이 정도는 이제 도형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이제 딱 비례식 반으로 줄었네. 4분의 1이겠네. 바로 딱. 자, 합시다. 근데 뭐 바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4분의 1을 딱 구했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봐. A가 일어날 확률이 이걸로 일정하다 했는데 그러면 PA가 4분의 1로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중요합니다. 거기 일정하다 잘 보시고 5회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5회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라는 것은 봐봐. 확률이 일정하고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A가 근데 뭐 하는 거야? 평균이네. 독립시행에서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 요거 이제 확률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얘는 이양분포잖아. 5회 반복하고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다 했다. 이게 Y는 4분의 5겠죠? NP 됐다. 구하라는 거 한번 해보자. 2에 4Y 플러스 5 이거 4배 있나?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뒤로 넘어가서 확률 변수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투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넓이라고 했었잖아. 확률을 어떤 식으로 하면 넓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A에서부터 B까지 하면 요 녀석의 넓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식이 fx고 구하라고 하는 게 P에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은 저 함수 알고 저거 넓이 구해봐라 하면 저거 정적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의 풀이는 인테그랄
이걸 하면 되는 거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요게 그래서 넓이야. 됐냐?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거가 적분으로 이제 이걸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얘를 조금 더 심화해서 가보시면 그게 이제 2번인데 우리가 만약에 평균 구한다고 하면 EX를 구하는 거잖아. 평균이라는 게 원래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죠? 그 X값과 그 확률을 곱해가지고 쭈르륵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적분 그 확률,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와서 확률 밀도함수를 이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확률과 X값을 곱해서 계속 더하는 식을 우리가 얘를 인테그랄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로 알파에서 베타까지 x랑 fx의 곱인 거지. 되겠니? 이거를 이산항률 변수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산항률 변수는 뭐였냐면 0부터 나올까? 0부터 n까지 하면 xk 요거였죠.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x에 0 집어넣으면 x0 p0 뭐 이게 이제 이거 하는 거잖아.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를 시각으로 쓰면 이거잖아. 0에서부터 n까지 해가지고 x0 xk pk 요렇게 쓰면 요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연속 확률로 와보시면 얘는 이산항률 변수는 k에다가 0, 1, 2, 3 이렇게 떨어지는 값을 대입해서 더하는 건데 연속 확률 변수로 하면 이게 이제 연속이 되다 보니까 넓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넓이로 표현을 하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겠니?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하면 이 녀석의 계산이 평균이 나오겠다.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평균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fx가 주어지면 이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확률 밀도함수가 주어지면 이제 이걸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vx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vx는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이거였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요거 해보시면 얘는 그러면 인테그랄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x자리에 x-m의 제곱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저 식으로 따져보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저 x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들의 얘네들을 이제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인테그랄을 하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는 식이 되는 거지. 따라왜?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의 식이 이거겠지. 여기 dx 빼고 없네. 여기도 dx 빼고 없네. 됐나?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뭐야? 아까 봐. xfx 해가지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하면 2x였잖아. 그러면은 x제곱 fx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하면 이건 뭐겠어요? x제곱의 평균이지. 그리고 요거 뭐예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xfx 하면 m이었잖아, 그치? 얘가 그러면 m. 그럼 얘가 빼기 2m 제곱. 그럼 얘는 m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는 1이잖아요. 전체 넓이 하면 1 나오잖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하면 이 전체 넓이는 1이잖아. 확률 다 나오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만큼이 1로 딱 바꿔버리면 여기는 더하기 m제곱이죠.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니까 짜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똑같이 이산항률 변수에서랑 똑같이 vx 구할 때 이 x제곱에서 m제곱 뺍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 됐나요?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그거고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이제 나온 결과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뒤로 가세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평균 구하는 게 뭐 이제 뭐 식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죠. 뭐 이거나 그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vx도 구하는 거 봐봐. 똑같이 구하잖아, 그지? 똑같이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더라도 거기 보시면 이제 평균에 원래 a 곱하고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면 평균을 곱하고 더하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잖아. 이게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균은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은 곱하면 곱한 대로 더하면 더한 대로 영향을 받아. 두 번째로 분산도 마찬가지인데 분산은 더하기에 영향을 안 받고 곱하기는 제곱배로 영향을 받잖아. 똑같습니다. 분산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산확률 변수와 구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번을 보셨을 때 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곳에서 틀리냐면 이런 걸 보시면 예를 보면 아 이거 평균 구하는 식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식이 써 있다면 아 이거는 편차제곱의 평균 구하는 식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인테그랄을 해가는 것은 이게 이제 평균 구하는 식인 거야. 그러면 얘를 풀어서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도 얘는 제곱의 평균 구하는 식이구나. 그거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그거 이제 알아보시기만 하면 얘가 제곱의 평균, 얘가 평균의 제곱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성질 자체는 이산확률 변수랑 다를 게 없으니까 알아보시기만 하면 문제 푸는 데는 별로 그 부담이 없겠죠. 뒤로 갑시다.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라 하면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 정규분포라는 것을 왜 우리가 다루냐 하면 통계 자료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통계 파트를 다루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저것에 대한 많은 통계들을 내봤을 거 아니야. 무슨 뭐 키든 몸무게든 아니면 뭐 나이든 뭐 사망률이든 뭐 기타 등등들의 통계 자료는 내기 나름이잖아. 아니면 분량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 자료를 쫙 내보니까 유독 저런 모양으로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모양으로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대부분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을 많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과연 이 모양은 어떤 것일까 하는 탐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이 이렇게 종처럼 생긴 이 모양이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이제 일반적인 그 통계 자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근처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제일 많이 모여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 대부분의 자료에서 평균 근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모여있고요.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확률은 줄어들겠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보통은 평균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대칭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대칭이다. 그리고 이제 얘가 평균 근처에 제일 모여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 그리고 얘가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여기에 붙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붙지 않기 때문에 구간으로 따지자면 전체 -1에서 무한대까지가 전부 다 이 녀석의 구간인데 이 정규분포 이 밑에 있는 이 전체의 넓이는 당연히 몇이겠어요? 1 되겠죠? 그러면 절반의 넓이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0.5 나오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정규분포의 모양이다 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어떤 그 확률을 구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걸 구하시면 되냐면 뭐 A에서 B까지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밀도함수 한번 보세요. 확률 밀도함수 보시면 이게 뭐야 싶은 밀도함수입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모양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저기 나오는 이나 이런 애들은 미적분에 가야 뭐 이걸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넓이 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인테그랄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거를 이제 인테그랄 하려면 우리가 이 함수를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함수는 적분 못 하죠. 미적분을 해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미적분을 안 한 상태로는 얘를 적분을 못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 이거 가지고 적분하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쟤는 함수가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좀 복잡하네,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외울 필요나 아니면 이 함수의 성질을 이해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냥 모양을 보시고 저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왼쪽으로 좀 대칭이네, 평균을 가운데로 해서 모여있구나,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얘를 이제 왜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제 인테그랄을 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냐면, 사실은 뒤쪽으로 가면 이제 크릴 정규분수라고 그걸 배워요. 걔를 배워보시면 이제 왜 할 필요가 없는지를 나중에 배우고, 뒤로 가서 이제 정규분포를 배웠으니까 정규분포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똑같이 해서 이제 정규분포를 한번 달아봤는데, A라는 집단의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집단의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나 높이는 이거 이동해서 똑같이 겹쳐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면 평균이 다르죠. 오케이. 얘가 딱 오른쪽이 평균이 더 크지.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이고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하나씩, 요 녀석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시그마 1, 2, 3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보시면 얘가 평균은 같은 걸 평균을 가지지, 가운데 모여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의 집단을 이제 비교를 해봐서 이 녀석들의 이제 그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니까 평균들은 다 똑같다란 말이야. 근데 생긴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그 몰려있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저런 식으로 나올 건데, 시그마가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랑 시그마 3 중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 걸까? 뭐가 제일 클까요? 시그마가 크다라는 말은 분산이 크다라는 말은, 분산이 크다라는 건 무슨 소리? 많이 퍼져 있다.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그 말은 고르지 않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분산이 작다, 덜 퍼져 있다, 아니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또는 고르다 라고 하면 분산이 작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시그마 1, 2, 3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쪽이 제일 클까요? 아연아, 1이 클까? 3 쪽이 클까? 시그마 1 쪽이 크다, 3 쪽이 크죠.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봐라.
시그마 1 한번 봐봐. 얘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은 여기 이제 퍼져 있는 정도가 평균에, 얘 내가 평균이라고 하면 내 근처에 이제 많이 몰려있는 거야.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많이 없어. 그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녀석의 이제 분산을 구해보시면 많이 이제 한쪽에 좀 약간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분산이 낮은 거야. 많이 안 퍼져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런 걸 고르다고 해. 여러분 그 고르다고 했을 때 약간 생각을 해봐.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고르지? 얘가 더 고른 거야. 확률로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르다라는 것은 분산이 작다라는 거거든. 많이 안 퍼져 있다, 많이 퍼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저기 멀리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분산이 크고 걔네들은 고르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약간 이제 확률 쪽의 해석에서 이제 고르다의 의미가 분산이 크다 작다의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서 고르다라고 하면 분산이 작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뭐 한국으로 치자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뭐 지방에도 되게 많이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고 치면 분산이 큰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래서 평균에 제일 덜 몰려 있는 이 녀석이 분산이 제일 큰 쪽입니다. 되겠니? 그림 보시면 이제 주고 시그마 보시고 시그마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다. 됐나요?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표준 정규 분포. 아, 근데 오늘 문제는 또 못 나갈 각인데? 뒤에 또 하나 더 있잖아. 또 여기도 하나 또 되었고, 이거 내용만 하다가 문제를 못하고 끝날. 어떻게? 뭐 일단 여러분, 일단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보니까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달아보니까 이런 종모양 곡선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종모양 곡선을 정규분포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정규분포를 이제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함수도 이제 구해놨단 말이야. 함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랑 어떤 거에 이제 좌우가 되냐면 n 값과 시그마 값에 따라 이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이 달라져요. n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데이터가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면 함수도 그러면 그때그때 n 값과 시그마 값에 따라 다 달라질 거고, 만약에 a에서 b까지를 구해봐라 라고 하더라도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구하는 것과 저 정규분포 곡선에서 구하는 것은 또 다 다르게 나오겠지.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함수를 다 다르게 해서 인테그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까?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기준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 기준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 오케이. 기준되는 녀석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이 기준되는 녀석을 평균을 0으로 만들고요. 보통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면 그 얘기를 아이 이거 어제 뵌 거가. 자, 정규분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n 값과 시그마 값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하면 우리는 x가 정규분포다라고 하면 n을 쓰고요. 여기서 이 n은 정규다라는 거에서 n이 뭐였더라? 그 영어가 있을 텐데. 정규. 여러분, 정규가 영어로 뭐죠? 노멀.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정규 분포. 그래서 노멀에서 n을 따와서 정규 분포다라고 하면 이제 n을 쓰고요. 그래서 평균과 시그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과 여기 뒤에는 이제 분산이 있다고 해요. 시그마 제곱하면 분산이죠. 이렇게 딱 쓰면은 얘가 아하 평균 어떤 평균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가지는 정규 분포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n 값과 시그마 값에 따라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천차만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니 계산이 복잡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준되는 녀석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기준은 쉬우면 쉴수록 좋잖아. 그래서 평균은 0으로 맞춰버리고요. 시그마는 1로 맞춰버려요. 기준되는 값이니까 쉬우면 쉴수록 좋으니까 평균은 그냥 0으로 딱 당겨. 산 가운데 0으로 딱 만들어버리고, 시그마도 뭐 제일 쉬운 숫자 뭐 1 같은 거 해버리는 거지. 분산이 0일 수는 없어서, 0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럼 너무 제한적이죠. 분산이 0이라는 말은 데이터가 전부 다 평균과 똑같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건 너무 제한적이니까 시그마를 1로 해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자 했더니, 그럼 얘가 이제 표준이 되는 녀석이어서 요 녀석의 이름은 표준 정규분포예요. 얘가 그래서 표준값입니다. 얘를 왜 구했냐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정규분포 녀석을 만약에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여기 n이고 뭐 시그마의 값을 가지는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녀석을 우리가 a에서 b까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도 알아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잖아, 이거의 값을 구하려면. 근데 얘를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면 바꾼 식에서 a에서 b까지를 얘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바꾼 식에서도 똑같이 a, b를 이제 변환하면 숫자는 달라지겠지.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이 식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녀석을 요거 해가지고 요쪽에 있는 넓이들을 전부 다 구해놔 버리면, 전부 다 미리 구해 놓으면, 오케이, 미리 구해 놓으면 여기서 이제 얘를 구해가지고 표로 쫙 만들어 놨거든요.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뭐 0에서부터 가운데가 0인데 0에서부터 1까지 넓이 얼마다, 0에서부터 2까지 넓이 얼마다, 3까지 넓이 얼마다, 이거 다 구해놨어요. 다 구해놔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표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아마 있을걸? 표준 정규 분포표 해가지고 G값이 몇일 때까지가 쫙 나와 있어. 그래서 얘를 미리 다 구해놓은 거야. 여기 이제 기준되는 값으로 해가지고 얘 넓이를 전부 다 구해놔 버린 거야. 그러면 요거를 피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x가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녀석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와서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변환을 만약에 해가지고,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는 그냥 이 녀석들 이 확률 변수랑 그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g라고 합니다. g라고 했을 때 이 g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딱 변환을 하면 이 넓이들은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요거 넓이는 표를 보고 이제 딱딱 읽어보시면은 야, 요 넓이가 몇이구나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아하, 요 녀석도 몇이구나를 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 수많은 정규분포 모양들이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떤 걸로 변환을 하면,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을 해버리면 수많은 정규분포들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어떤 그 확률들을 전부 다 정규분포로 변환을 해서 미리 구해놓은 정규분포 표를 보고 넓이를 이제 딱딱 읽기만 하면 이 녀석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따로따로를 전부 다 이 확률들을 해서 확률 분포를 식을 다 구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 식 구해서 인테그랄을 할 필요 없이 되겠니?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의 편의성에 위해서 이제 구해놓은 게 표준 정규 되니? 자, 그래서 이거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잘 봐라.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만든다고 했잖아. 생각을 해봐. 원래 확률 변수가 x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원래는 평균이 m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빼면 돼. x에서 m 빼버리면은 이 녀석의 평균 구해버리면 뭐 나와? 0 나오겠지. 따라오니? 그래서 m을 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분산이 원래 시그마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분산을 근데 1로 만들고 싶어. 분산을 1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시그마 제곱을 1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분산은 곱하기 나누기에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그마 제곱을 1로 만들고 싶다는 말은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줘야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시그마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해보면 시그마 제곱분의 1 하고 vx가 되는데 v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 되잖아.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평균을 0으로 만들려면 m을 빼야 되고 분산을 1로 만들고 싶으면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아하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하겠다? 확률 변수를 지은아! 자냐? 아니요. 꼬닥꼬닥 졸았는데 아니에요. 확률 변수에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게 G로 전환이겠다. 할 수 있겠니?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만약 우리가 x에 관한 정규 분포가 10,5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5니까 5에서 들어갈까? 이걸 만약에 구하고 싶다고 해보자. x에 관해서 이걸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들은 어떻게 구한다고? x를 g로 변환한다고 보지?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x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5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10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시그마가 5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B에 가운데 것은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얘는 예쁘게 G로 바뀌고 표준 정규 분포에 이제 이걸로 바뀌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오른쪽은 이거 10인데 오른쪽은 0이 딱 되니까 0이 되니까 이제 확률 밀도함수 여기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 요거 표를 딱 찾아보고 뭘 찾아보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빼기 2분의 1에서 0까지 요거 넓이를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정규 분포 표를 보시면 양수만 나와 있어요. 왜 양수만 나와 있냐면 이거 빼기 2분의 1에서 0까지 요거 구해라 라는 것은 오른쪽에 뭐랑 똑같아요? 0에서 2분의 1까지 이 넓이 구하는 건 똑같죠. 왼쪽은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음수인 것을 굳이 찾아서 읽을 필요 없이 얘는 뭐라고 변환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까지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0.5인 것을 정규분포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0에서 0.5까지를 딱 찾아보면 이제 확률을 딱 적으면 됩니다. 되겠니? 저런 식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확률 변수들,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들을 얘들을 전부 다 하나. 얘가 이제 기준이야. 그래서 얘가 표준이지, 표준. 표준 정규분포표로 전부 다 전환을 딱 하셔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미리 구해놓은 그 값들을 읽기만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한다는 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률 계산을 하시면 된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원래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내용이 길어서 요거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설 끝나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거 어딨지? 우리 다음 시간은 설 끝나고 딱 이 시간이네요, 그죠? 설 끝나고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봅시다. 아까 그 클리닉 했던 것들은 다 제출하고 가세요, 여러분.
예쁘게 다 그거